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의 일반식을 여기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인데 다시 한번 리뷰하고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그 일반식은 다별량 변수의 경우에 가우시안 함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일반식에 주어지는 여기 변수 x는 그러니까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양한 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 벡터가 우리가 x일 때 그 특징 벡터가 확률 밀도 함수가 가우시안 형태일 때 모양이 어떻게 될까라는 수식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 나누기 2파이의 2분의 n승, 이때 n은 뭐의 n입니까? n차원 벡터일 때, 즉 x가 n차원 벡터일 때 r의 n승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 그 n이 여기에 쓰이는 그 숫자입니다. 2분의 n승의 그 2파이에다 2분의 n승이 곱해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더 보면은 다 알다시피 공분산 행렬의 행렬식, 그죠? 절대값으로 표현된 그 행렬식의 2분의 1승, 행렬식은 값이니까 그것에 그 스퀘어 루트 값을 분모해 놓고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는 x도 벡터고 뮤도 벡터니까 x 마이너스 뮤는 또 똑같은 크기의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그 벡터를 곱하는 그 부분에 이 값이 이 지수 부분에 놓여 있는 것이 소위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의 일반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류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ML, MAP 그리고 베이즈 크라이테리안 세 가지 중에서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됐던 그 최대 사후 확률을 사용하는 MAP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Maximum A Posterior의 약자인 MAP 기준에 따른 판별 함수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후 확률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사후 확률 값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probability 오메가 i given x, 주어진 x가 오메가 i일 확률을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사후 확률을 그 판별식으로, 지금 이거는 판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i번째 그룹일 우리가 확률 또는 i번째 그룹일 값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판별식으로 우리가 사후 확률 x가 오메가 i일 확률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사후 확률은 베이즈 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전개가 또 가능하죠. x가 오메가 i일 확률은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요. probability of x분의 오메가 i가 나올 확률 곱하기 오메가 i에서 주어진 x가 나올 확률, 그리고 이거는 다 우리가 잘 아는 수식으로 또 하나하나의 그 확률 값을 곱셈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 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 파트 오메가 i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사전 확률이라고 우리가 정의했고, 그리고 오메가 i에서 주어진 x가 나올 확률은 이게 바로 우도였죠. 우도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어진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결국엔 우도가 되니까, 우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우도로 사용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만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주면 바로 이와 같은 수식으로 다시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우도라고 하는 probability of x given 오메가 i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 내용이 다 우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위에 사용한 이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해준 거고요. 거기 우변에 또 그 사전 확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1 나누기 probability of x. probability of x는 보통 정규와 상수라 그래서 모든 그 클래스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니까 우리가 보통 무시하고 계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해봤는데 이 판별식에서 우리가 좀 간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상수항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게 i번째 그룹에 대한 값인데 i번째 클래스일 확률값을 계산한 건데 모든 i번째 클래스마다 똑같이 곱해지거나 더해지는 값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안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요 두 가지 텀, 즉 이 2파이는 그 상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잘라서 없어져 버려도 되고요. 그리고 probability x도 i와 디펜던트 하지 않은 상수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그냥 제거하고 나서 쓰면 다시 간단하게 이와 같은 수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우시안 함수를 확률 밀도로 사용할 때 직접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 확률값 또는 이 그 판별식 값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a 곱하기 b 곱하기 c일 때 이 a 곱하기 b에다가 로그를 취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더하기 로그 c 해가지고 그 각각의 곱셈으로 곱해졌던 그 텀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로그를 취한 겁니다. 이 g of x는 요 위에 거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써본 건데요.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부분을 소위 말해서 a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곱해지는 이 부분을 또 b라고 보고 요 마지막 한 텀을 또 우리가 c라고 놓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면 로그 a는 여기 지금 쓰여졌고요. 그죠? 로그 a 그리고 얘가 로그 c고요. 그죠? 덧셈. 그리고 로그 b 부분은 그 알다시피 익스포넨셜 항은 그 지수 부분만 살아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의 역행렬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i에서 이 부분이 소위 로그 b라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지수부만 써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 이 수식은 결국에는 x1의 제곱항과 x2의 제곱항, 만약에 우리가 이 x라는 그 특징 벡터의 차수가 c 차수라고 c개에 있다 그러면 xc번째 컴포넌트의 제곱에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한 그 값 더하기 결국엔 x1, x2 등등 가장 큰 지수 부분이 제곱으로 나타나는 2차 판별 함수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한 2차 분류기다, 2차 분류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i의 역행렬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요 부분에 x가 있는 거잖아요. 닭이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의 텀들은 어떤 상수값들 즉 i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뭐 i번째 그룹이 나올 확률값이라든지 i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그 공분산 행렬의 행렬식의 로그 값이라든지 어떤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일 뿐이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요 첫 번째 항이 결국에는 그 우리가 모르는 x라는 변수로 전개되어 있는 값인데 이 값을 곱해주고 나면은 사실은 이런 x의 2차 항이 가장 큰 차수로 나타나는 그런 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수식을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그 전개를 조금 해볼까요? 어차피 여러 번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보는 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시 한번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수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우리가 지금 판별식을 앞에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판별식 집섭 i of x가 그 요런 식으로 간략화될 수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 시그마의 인버스 매트릭스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요 두 개 텀은 우리가 신경을 지금 안 써도 되는 그냥 숫자, 즉 넘버의 숫자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 항이고요. 요 부분이 왜 2차 항이 되는지 사실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선형대수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거를 직접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뮤라는 벡터가 똑같은 크기로 주어지겠죠. 이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즉 x1, 뭐 x2, 뭐 점점점에서 xc까지 있다고 보면 뮤1, 뮤2, 점점점 뮤c까지, 그러니까 c번째 컴포넌트까지 있겠죠. 근데 x-뮤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는 요 컴포넌트들을 각각 빼준 다음에 그거를 행으로 쓰는 거니까 요 부분을 같이 지금 한번 x-뮤의 트랜스포즈라는 게 뭘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행 벡터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x1 빼기 뮤1일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x2 빼기 뮤2고 점점 해서 xc번째 빼기 뮤 C번째 것까지 C개의 C를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C를 어떤 7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7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이런 행 벡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오는 이 시그마의 역행렬은 7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7 by 7의 크기를 갖는 공분산 행렬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죠? 7 by 7. 그리고 그 우편에는 당연히 x1 빼기 x1의 컴포넌트가 첫 번째 컴포넌트, x2 빼기 뮤2가 두 번째 컴포넌트에서 xc 빼기 뮤c라는 컴포넌트가 마지막에 들어오는 길이가 7인, 그죠? 길이가 7인, 또 그러니까 이 값이 c니까 7개인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가 우편에 지금 x-뮤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x-뮤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요.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세 개를 지금 곱했을 때 왜 이게 x의 2차항이 되는지 한두 개의 컴포넌트만 다 해보지 않아도 사실은 됩니다. 지금 이거를 여기다 곱하고요. 요거를 여기다 곱하고 요거를 여기다 곱할 때 이 값이 어떤 숫자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은 상수니까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임의로 그냥 뭐 A, B, C, D 등등 아무런 숫자를 조금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기 우편에 곱하면은 당연히 A 곱하기 x1 마이너스 뮤1 그리고 더하기 요것과 요것을 곱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걸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또 B 곱하기 x2 더 마이너스 뮤2 등등등 해가지고 하나의 항이 요 첫 번째 항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행 벡터로 나올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개수가 7개가 나오니까요. 그죠? 7개 곱하기 7 by 7을 또 곱하면은 결국에는 7개의 행, 이것이 굉장히 좀 장황하게 늘어난 값인데 1차 항들로 구성된 이 행 벡터가 또 7개가 나오게 되겠죠. 7개 컴포넌트로. 거기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을 우리가 곱하게 되는데 이 값을 곱해 보면은 여기 결국에는 x1 마이너스 뮤1 값을 곱해 주니까 x1 1차 항 곱하기 1차 항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얻어지는 값이 굉장히 길게 좀 나열될 뿐이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1 마이너스 뮤1 그리고 곱하기 x1 마이너스 뮤1 더하기, 그죠? 예, b 곱하기 x2 마이너스 뮤2 곱하기 x1 마이너스 뮤1 등등 해가지고 모든, 즉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 h의 무슨 xc 마이너스 뮤c 곱하기 x1 마이너스 뮤1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딱 첫 번째 한 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렇고 그 항들이 다 결국에는 덧셈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모든 값들이 최고 차수는 x의 첫 번째 컴포넌트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컴포넌트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몇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뭐 h라는 상수 곱하기 x의 c번째 곱하기 더하기,
그러니까 x1 그 뒤에는 또 2차 항이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x1, x2 더하기 여기다가는 뭐 l 곱하기 뭐 m 곱하기 x2 죄송합니다. 요거는 조금 지워볼게요. 지울 게가 있는데 즉 m 곱하기 x2 곱하기 x3 등등등 하고서 결국에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물론 여기 앞에 어떤 상수들이 곱해져 있겠죠. 다 x3 해가지고 나머지 그 상수들까지 하면은 가장 최고항이 결국엔 항상 2차 항 x의 2차 항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얼이 다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얼이 그 가장 큰 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갖다가 그 2차 분류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차 분류기를 한번 실제 조금 전에 본 내용들은 앞에서 본 그 내용들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장 큰 소위 가우시안 확률 밀도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 뒤에 2차 판별식을 한번 쭉 전개를 한번 해본 것 뿐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 공분산 행렬 시그마 섭 i가 우리 그 일반적인 공분산 행렬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2차 판별식의 모양이 어떻게 단순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지금 공부해 보는 게 이 챕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가장 쉬운 경우부터 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경우는 어떤 얘기를 지금 그 가정을 하고 있냐면 케이스 1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죠. 즉 시그마 섭 i가 시그마 제곱에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어떤 경우였죠?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시그마 제곱이라는 숫자를 어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우리가 곱해줬을 때,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주어지는 그런 단위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 시그마 섭 i라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공분산 행렬이라고 제시한 거는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이 다이아고날 성분으로 주어져 있고 오프 다이아고날은 다 0인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봤고 뒤에서 또 바로 이제 그림을 살펴보겠는데 공분산 행렬, 즉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 경우를 지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즉 파랑색 클래스와 초록색 클래스와 빨강색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들의 퍼진 정도, 즉 말 그대로 그 공분산 행렬이 그 퍼진 정도를 우리가 행렬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 퍼진 정도가 대칭이면서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지금 파랑색이 퍼진 정도도 이쪽 방향으로나 이쪽 방향으로나, 빨간색도 이쪽 방향으로나 이쪽 방향으로나,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퍼진 정도와 모양이 똑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엔 이런 식의 수식이 될 거라는 얘기죠. 즉 시그마 섭 i, i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클래스에 관계없이 시그마 제곱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3차원을 예를 들면 3차원 변수를 예를 들면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이 다이아고날에 있고 그 오프 다이아고날은 0, 0, 0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공분산 행렬이 주어질 때 우리의 그 분류에 사용되는 판별식 G sub I of X라는 이 함수식은 얼만큼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미 간략화가 조금 돼 있는데 무엇이 간략화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시그마 sub i라는 요 부분 요 위에다 쓸까요? 시그마 sub i라고 생각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지금 치환을 그냥 이렇게 다 해준 겁니다.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부분도 시그마 섭 i가 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그마 섭 i가 이런 형태를 갖게 되면 그 판별식이 당연히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근데 대입하면 그것을 전개했을 때 어느 정도 단순화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앞에서 그 장황하게 여러 번 그 설명을 했던, 그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전개까지 해봤던 그 판별식이 이제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해본 건데, 지금 이 판별식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봤던 대로 로그 가우시안 함수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후 확률에다 로그 취한 겁니다. x 마이너스 뮤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섭 i의 인버스 매트릭스인데 그 부분이 시그마 제곱 아이덴티티로 바꿔진 거고요. 그죠? x 마이너스 뮤 i 그대로 따라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시그마 섭 i의 그 행렬식의 로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뭐 전혀 우리한테 변화가 없는 그런 수식입니다. 자, 이 수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역행렬의 개념을 또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역행렬은 이와 같은 단순한 경우에는 굉장히 역행렬을 구하기가 쉽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A, B, C 그리고 다 0인 로 주어지는 오프 다이아고널이, 즉 다이아고널 함수 대각행렬의 역행렬 값은 당연히 그 컴포넌트 하나하나의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1승이 좀 더 사실은 좀 표현하기 좀 편하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즉 역행렬은 A의 인버스, B의 인버스, C의 인버스, 나머지는 요건 똑같고요. 요 값을 적용하면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다이아고널 텀으로 되어 있는 요 단순한 그 1번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행렬 값이 아주 쉽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그 값은 행렬식으로 이렇게 곱해져 있지만 사실은 모든 컴포넌트마다 곱해지는 값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요. 즉 그 값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와 같이 시그마 제곱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분모에다가 갖다 놓고 이 부분을 생략을 해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행렬식 계산식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각행렬의 행렬식 값은 어떻게 돼요? 이 대각성분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대각행렬의 행렬식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제곱에 이게 몇 개가 있냐면 n차원일 경우에는 n개의 대각성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대각성분을 곱했을 때 얻어지는 이 행렬식 값은 시그마 제곱의 n승이 돼요. 그렇죠? 이것의 n승. 그러면 여기 2의 n이니까 그 값이 n이 앞으로 로그 값은 그 지수 부분을 앞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 곱하기 로그 시그마 제곱과 요 값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어느 정도 단순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dropping the second, 사실은 여기 좀 빠졌는데요. second term이에요. 세컨드 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워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지금 판별식은 i번째 클래스에 해당되는 판별식인데, 즉 i번째의 값이 변화가 있는 항들만 의미가 있지, 만약에 똑같은 1번 클래스나 2번 클래스나 3번 클래스나 똑같이 더하거나 곱해지는 건 판별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세컨드 항은 지금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i 디펜던트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빼줘도 상관이 없게 되고, 결국엔 이 첫 번째 항과 요 마지막 세 번째 항만 살아남아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굉장히 단순화가 좀 된 거를 알 수 있죠. 공분산 행렬이 대각 행렬이면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일 때는 조금 더 단순하게 우리가 2차 그 판별식이 간략화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요 내용을 직접 한번 우리가 전개를 또 한번 여기서 해본 것 뿐입니다. 요 아래에서는 한번 전개했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 볼까요? 지금 요걸 다시 한번 쓴 거니까 요 밑에 거를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간략화된 다음에 g sub i of x는 마이너스 1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i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i 더하기 로그 probability of 오메가 i 사전 확률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그 벡터 곱셈이 있잖아요. 하나를
행으로 놓고 하나를 열로 놓고서 곱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벡터와 벡터의 곱이 되는데 그 곱셈을 하고 나면은 요 하나를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본 거죠. x-μi의 트랜스포즈는 그 각각의 트랜스포즈랑 똑같기 때문에 즉 요 부분은요 x 트랜스포즈 빼기 뮤 i의 트랜스포즈랑 똑같으니까 얘와 얘를 곱했을 때를 지금 우리가 전개해서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트랜스포즈와 x의 곱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뮤 i. 요 이유는요, 여기서 보면은 뮤 i 트랜스포즈 x랑 x 트랜스포즈 뮤 i랑은 똑같아요. 항상 그 두 개의 벡터를 서로 바꿔서 곱해줘도 똑같은 값이거든요. 그것이 뮤와 x의 곱, 그리고 x와 뮤의 곱과 똑같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뮤 i 트랜스포즈 x가 된 거고요. 그리고 뮤하고 뮤를 곱한 거죠. 마지막엔 뮤1 트랜스포즈 곱하기 뮤 i.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수식으로 해서 그런 거지, 벡터하고 벡터 곱수는 숫자예요. 그냥 숫자 하나 나오고 여기 숫자 또 하나 나오고 여기 숫자 또 하나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모든 클래스 i에 대해서 상수인 특징 벡터 x 트랜스포즈 x를 제거하면이라 나오는데 더 이것도 간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i 디펜던트 클래스에 디펜던트한 그러한 그 판별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디펜던트하지 않은 항들은 사실은 제거해도 돼요. x 트랜스포즈 x가 바로 그건데 어떤 벡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벡터는 x 디펜던트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우리가 지워줘도 이 판별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요걸 지워줘도 된다. 그러면 더 간단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이와 같이 제일 밑에 있는 요 수식처럼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뮤 i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뮤 트랜스포즈와 뮤 그리고 로그 오메가 i, 이것을 즉 여러 가지 연산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언노운 벡터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에다가 어떤 그 벡터를 곱해주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즉 x의 1차 항으로 이것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딱 그 제시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정리했을 경우에는 이 wi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사실은 이 x에 곱해지는 거는 이 앞부분에 있는 요게 다잖아요. 지금 요거를 잠깐만 우리가 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싹 지워지고요. 그죠? 시그마 제곱 뮤 i,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뮤 i를 여기다가 곱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고요. x에다가는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상수 텅은 요것하고 요것과 요것을 곱한 값인데 그걸 정리해 보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죠. 자, 이와 같이 x의 1차식으로 즉 first order, 그죠? 폴리노미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 수식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수식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여기 마지막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 사전 확률이 또 같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얼만큼 또 간단하게 될까요? 더 간단해져서 이 부분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전 확률이 똑같다고 하면은, 그죠? 오메가 섭 i에 디펜던트한 게 그 의미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요 텀 하나만 남게 되고, 사실은 그 텀을 우리가 간략화하기 전에 수식인 요 앞부분의 경우에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한테 좀 쉽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 그 사전 확률만 요 뒷부분만 제거하고 남은 요 앞부분, 그걸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거든요. 즉 g sub i of x가 마이너스 1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그리고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i 트랜스포즈 x 마이 뮤 i인데, 잘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복잡한 그 수식처럼 수식을 많이 전개하다가 그 중에 일부분으로 생각하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수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x 빼기 뮤 i 트랜스포즈와 x 빼기 뮤 i를 곱하는 거는 x라는 벡터와 그리고 뮤 i라는 벡터가 있을 때 요 두 벡터의
거리를 잴 때 쓰는 공식이 바로 요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앞부분 우리가 벡터를 다룰 때 벡터 A라는 게 있고 벡터 B라는 게 있을 때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 B의 거리를 잴 때는 A에서 B를 뺀 다음에 하나는 트랜스포즈하고 하나는 그냥 놔둬서 곱한, 이게 바로 거리 재는 개념이 여러 개 용어 중에 하나가 가장 표준적인 게 유클리디안 거리인데요. 유클리디안 방식으로 거리를 재는 그런 수식인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케이스 1의 2차 분류기는 거리를 재는 평균 벡터와 그리고 주어진 모든 그 입력 벡터와의 거리를 재는 것이, 그리고 물론 거기다 마이너스를 취한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그 값을 우리가 구해서 그 판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이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바로 우리가 보통 판별 함수를 적용할 때 이런 식의 판별 함수 적용이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모든 그룹마다 평균 벡터 뮤1, 뮤2, 뮤c가 구해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분산 행렬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는 딱 하나거든요. 그 분산값 시그마 하나, 다 똑같으니까 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x 값이 들어오면 그 x와 이 평균과의 거리를 재고, 두 번째 거의 거리를 재고, 세 번째 것과의 거리를 재서 그것들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기서는 미니멈 셀렉터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친구가 판별식으로 봤을 땐 제일 높은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 재는 공식이고 그것의 마이너스 값이 가장 크려면 이 값이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니멈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그 판별한 그런 클래스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공분산 행렬이 클래스마다 어떠한 형태를 가질 때이냐면,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시그마 제곱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형태를 가질 때예요. 즉 똑같은 경우고 대각성분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2차원 그 변수의 경우에 시그마 1이 2, 2, 0, 0으로 주어질 때, 그리고 나머지 시그마 2나 시그마 3나 세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다 똑같은 공분산 행렬을 이런 걸 가질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갔지만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뭐냐면 평균은 다른 경우에요. 평균은 3, 2일 경우에 7, 4인 경우에 2, 5인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바로 그 그림이 그 평균 값이 3, 2이면서 그리고 공분산 행렬이 20, 02를 갖는 그런 확률 밀도 분포를 갖는 확률 밀도 값이죠. 그거를 서피스로 한번 지금 표현해 본 건데, 예를 들어서 3, 2면은 뮤1이 지금 봅시다. 뮤1이 3이고 여기가 한 3이고 그리고 2니까 빨강색이네요. 그죠? 요 빨강색 그래프가 사실은 그 1번 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7, 4가 평균이면은 초록색이네요. 그죠? 7, 4. 요 친구가 2번 그룹이고 파랑색이 3번 그룹인 경우에요. 지금 그런 확률 밀도 분포를 가질 때 당연히 어떤 임의의 값이 들어오면은 그 값이 어느 그룹일까를 결정하려면 그 세 개의 확률 밀도 값을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그 서피스로 그렸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그 해당 서피스 밑에 숨어져 있어서 여기 있으면 초록색 그룹, 여기 있으면 파란색 그룹, 여기 있으면 빨간색 그룹으로 선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결정 경계가 어떻게 생길지 평면도로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질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동그란 파란색 동그라미 그 동심원들 빨간색, 초록색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 확률 밀도 함수가 같은 위치에 대해서 컨투어로 해당하는 컬러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퍼진 정도를 요 컨투어 맵으로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퍼진 그 양상이 모든 그룹에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공분산 행렬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만 달라요? 즉 가장 피크가 나타나는 위치만 지금 그 빨강색인 경우에 요 위치가 바로 그 평균 값인 3, 2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요 평균 값의 위치가
74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이 부분이 바로 파란색은 2, 5에 해당되는 이러한 위치에서 중심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판별식 앞에서 우리가 구한 지금 판별식의 G sub I of X라는 우리가 계산한 앞에서 판별식이 있잖아요. 그 판별식으로 가장 큰 I를 갖는 그러한 클래스로 할당하는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결정 경계, 지금 검은색 실선으로 한 것처럼 요 부분에서는 파랑색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요 아래 부분에서는 빨강색으로, 요 부분에서는 초록색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 모든 지점에서 G-sub 예를 들어서 요 지점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지점을 정하면 그 지점에서의 G-sub 1x와 G-sub 2x와 G-sub 3x를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초록색이 지금 2번 그룹이었죠. 이 초록색이 2번 그룹이니까 이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하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G-sub 1과 G-sub 2와 G-sub 3를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는 누가 제일 크게 나오냐면 파란색이 3번 그룹이니까 G-sub 3가 가장 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결정했을 때 이 판별 그러한 그 결정 경계가 이렇게 직선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수식 그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은 그 수식으로 간략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전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 시그마 sub i가 단순화됐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한 형태로 간략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배워본 겁니다.